특히 오진다 교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뭐라도 더 해줄까라는 마음이 반영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정환 선생님을 추천하는 이유로 수험생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22년 세무직 국가직에 합격한 김유진입니다. 오정환 선생님 강의는 회계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험 기간은 2020년 3월에서 2022년 4월까지 약 2년의 수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세무직을 선택한 계기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사기업에 다녔을 때 매출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저한테 즐겁고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성향이 원칙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직렬을 선택할 때도 그걸 고려해서 가장 그 성향을 장점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직렬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그 세계와 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공부를 시작한 노베이스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복습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오정환 선생님의 재무회계 플러스라는 교재를 이용하면서 복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복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들을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강의에서 해주시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교재에서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매일 복습하면서 회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는 일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그때그때만 복습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의 파트마다 돌려서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도 응용문제도 모두 빠짐없이 풀려고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회계는 2, 3일 동안 강의를 몰아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1강씩 끊어서 복습하는 형태로 배속을 높여서 들었고 그 교재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워서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뇌 속에 넣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천재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목에서는 선생님이 잘 씹기라는 프린트를 카페에 올려주시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결산, 월결산을 해가지고 기본 3회독 정도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회독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는 처음에 베스트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재고 풀었었는데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풀었고 회독을 하면서 계속 틀리거나 계속 헷갈리는 문제는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암기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암기가 외워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는 깜지 스터디에 들어가서 깜지를 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무원 시험 시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공무원 시험 시간이 10시부터 11시 40분인데 인간의 뇌가 기상 후 3, 4시간 후에 가장 활발하다는 말을 듣고 6시에 기상을 하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했고 그리고 6시간의 취침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날 제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6시간의 취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 꼭 12시에는 취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식과 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외향적인 성향이고 밖으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매일 운동과 외출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 시간을 꼭 가졌고 주말에는 꼭 하루 정도는 아침 영단어 외우는 시간만 빼고는 밖으로 외출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꼭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꼭 해야 되는 공부 루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영단어나 국어 한자, 그리고 한국사 요약된 노트를 한 장씩 본다던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꼭 까먹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루틴이 생겼는데, 저는 이 루틴이 자동으로 생겼지만 제일 효율적으로 합격에 일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회계학 선생님을 선택할 때 정말 모든 선생님의 OT 강의와 1강은 무료로 공개된 강의를 모두 들어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오정화 선생님의 강의를 재생했을 때 신뢰를 주시는 말투와 그다음에 노베이스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저도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강의력을 가지고 계셔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오정화 선생님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들은 이 사실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수험생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정화 선생님께서도 회계사를 준비하실 때 수험생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를 하셔서 공감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의나 교재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는데, 특히 오진다 교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뭐라도 더 해줄까라는 마음이 반영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정화 선생님을 추천하는 이유로 수험생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저는 오진다 교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계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권화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오정화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 안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까지 눈으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 안에다가 모든 걸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오진다 교재에 모두 집약해서 필기를 했고, 오진다 교재를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가장 직전까지 보게 되었던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씹기를 가장 잘 활용했습니다. 기출문제와 회계천재를 진도를 나갈 때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잘 씹기 프린트를 꼭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해독할 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언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언제 다시 이 문제를 풀었더니 맞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관련 개념까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기출과 천재는 잘 씹기 프린트로 오답 노트를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정화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법으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험생들이 이렇게 풀면 어떨지 생각을 했던 것까지 간파를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희가 개념 시간에 배웠던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험생들에게 알려주시는 면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동,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직관을 가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것, 이 세 가지로 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일에는 꼭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고요. 운동을 오전에 갔다 왔는데도 하루 종일 공부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책을 덮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도 들고, 그래서 더 오히려 그 다음날 효율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직관을 가서 거기서 열정적인 선수들의 모습도 보고, 사람들의 활발한
분위기로 느끼면서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직 직렬 특성상 회계학과 세법이라는 엄청 방대한 과목을 2개나 해야 하고 그래서 5과목을 다 하는 게 버겁다는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이런 수많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도 하겠지만 그 좌절을 이겨내고 매일매일 공부를 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예뻐하고 대견하게 여겨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가끔은 산책하면서 하늘도 보고 이런 여유도 줘가면서 수험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어쨌든 터널도 터널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은 꼭 존재합니다. 제가 만났던 행복한 순간, 터널 끝에 행복한 순간을 모두 수험생들도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